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종수입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앉아서 받기라고요. 인사는 서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일 됐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리 자원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닷새 동안 제가 사실 그동안에 전직에서 경영만 해보다가 이제 행정이라는 기관에 들어와서 닷새 동안 민원인들을 만나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만 사실 5일간이 5주 5개월이 되는 것처럼 바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일 동안에 각종 업무, 이수 다 끝내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이 자리에서 선서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자원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친절 행정을 베풀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자. 이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쉽게 의미한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친절한 행정하자. 우리 사만 자원 국민들은 특히 읍면사무소 찾아오는 군청의 민원실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께서는 친절을 바라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공무원 일 잘 못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친절한 행정을 하되 친절은 우선 저 밑에 있는 민원인 창구에 있는 직원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몸에 배도록 실천하자고 제가 호소하고 부탁했습니다. 둘째, 청렴 행정하겠습니다. 이 청렴 행정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 부분에 있어서 4천억의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군수부터 청렴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군수부터 부정과 비리와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실과장님도 읍면장님도 말단에 우리 무기계약직에 이르기까지 960여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제 자원국민께 청렴을 내보입시다. 그래서 친절 행정과 청렴 행정을 기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청렴 행정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청렴과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전직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제 고유의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경영 방침을 이제 행정 방침으로 다시 한번 자리바꾸겠습니다. 첫째, 정도 행정하겠습니다. 인사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공사 깨끗하게 하고 하자 없이 하는 정도 경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4천억 원의 예산은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깨끗하게 쓰겠다는 인사, 공사, 예산 집행은 정도가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고 실천도 하지 말자. 그래서 정도 행정 반드시 펼치겠습니다. 둘째는 혁신 행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했던 모든 행정 업무에 안주하지 말자. 구급 직원은 구급 직원대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사무관님들은 사무관대로,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아이디어가 있을 테니까 그 아이디어를 새로 모아서 우리 자흥의 삶의 질의 행복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자. 그래서 혁신 행정 저부터 실천하고 직급별로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셋째, 화행정하겠습니다. 소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우선 공무원 960여 가족부터 소통하고 읍면 간에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과 소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자원행정 만들자. 그래서 정도 혁신 화합을 실천해 나가는 자원군정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을 드렸습니다. 자원부는 4천억 예산 중에서 대부분 공급을 빼고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 세 가지 것은 꼭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공정한 것. 이 사업이 공정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둘째는 모든 국민에게, 다수의 국민에게 유익한 것. 특정인에게 유익한 사업은 아닌가, 특정 집단에게 유익한 사업은 아닌가. 그래서 다수의 국민에게 유익한 사업인가 아닌가 고민합시다. 셋째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사업인가. 그래서 공정성, 유익성, 실천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공모사업도 뛰어들고 모든 사업 추진합시다. 그렇게 제가 부탁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에 사실 인수위원회 없이 인수반이라고 조금 제가 고생도 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것은 조금 앞으로 제가 좀 전문 인력을 동원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좀 전문화시키고 강조하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서가 3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9월 말까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비해서 조직을 조금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 조직 내에 들어있는 3개 팀 보강하겠습니다. 첫째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에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만 그 자리를 강화해서 우리 자흥의 모든 소득 증대하고 복지 증진은 그리고 행복한 자흥 구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흥에 있는 것은 광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광고, 홍보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팀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 자료를 좀 봤습니다. 군에서 도에서 종합감사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자체 적발감사보다는 사고나지 않게 먼저 지도감사, 예방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팀 보강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도로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 것을 미리서 진단해가지고 예방해 나가는 지도감사 차원에서 감사팀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팀입니다. 모든 사고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되는 것도 계약 정도입니다. 1년에 약 3,000건 정도의 일반 경쟁과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장흥군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계약 부서가 격리계 계약팀에서 직원 셋이서 하고 있는 이 많은 박대한 물량의 계약 업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확하고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없길래 앞으로는 홍보팀, 감사팀 아울러서 계약팀의 인력도 보강하고 업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팀, 홍보팀, 감사팀을 제가 보강해서 잘 추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부가 되는 일이 미리 차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저희 자원군청의 정종순 이 자리에 서 있는 군수를 비롯해서 일을 해나갈 때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회초리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제가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언론인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대답하고 또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군청, 본청 직원들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알아야 되는 전산 시스템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구축해서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회진 면사무소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바로 들어서 야 지금 장군청이 이러고 우리 언론인들이 오셔서 질문하신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귀담아서 행정에 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바로 개발해서 다음 간담회 때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생각이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바로 우리 960여 공직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이 아닌 기자 간담회를 하신 것은 우리 기자단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좋은 의미도 받아들이면서 제 의견과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이 되시기까지 10여 년 이상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촌 체험과 현장에서 다양한 지지층의 국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한 전임 군수님들이 군수직을 수행하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인사와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며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지적도 하시고 비판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을 하신 분을 군수로
선택한 우리 국민들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신 분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임자들을 제일 어렵게 풀어나간 청렴도와 인사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쉬운 부분들을 제일 어렵게 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군수님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사 부분에서 청렴도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삶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는 보직을 주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직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이런 의지만 있다면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부정동안 저지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대답은 참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바로 부임을 하자마자 6월 30일, 7월 1일자로 제가 승진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이동 인사도 해야 되는 그런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결제에 올라오길래 내부 규정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은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과 규칙 안에서 우리 조례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는 차기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전임 금평만 보고 또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만 보고 제가 인사를 했을 때 나중에 인사권자는 모르고 사인하게 돼서 제가 인사를 좀 뒤로 밀었는데 인사 청렴하게 하겠다는 것은 방금 전에 서서 말씀드린 약속입니다. 끝까지 확실하게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군수부터 청렴하게 하면은 밑에 부군수님, 그 다음에 실과장들, 읍면장들 청렴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군수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안 했을 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요. 전에 우리 역대 세 분의 군수님 중에서 처음에 하신 군수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린 세상 정남진 장이라고 하시면서 느린 세상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느린 세상이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직장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혜택받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해 나가는 풍토를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급에서나 전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리스트 별도로 파갈 겁니다. 일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 받은 사람 파갈 겁니다. 공모사 많이 해가지고 예산 많이 따온 사람 별도 리스트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본 인사인데요. 근본 인사에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대상이 되는 9명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7월 중에 바로 8월 초에 승진 대상이 되는 사람 우선 승진 8급, 7급 승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원관 승진에 대해서는 4사분기 때 그동안에 제가 한 석 달이라도 일하는 모습 보고 일했던 것 들춰보고 해서 사무관급 이상 인사는 그때 정확하게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정도로 제가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인사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주어진 기간 동안 실천해 나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우선
거주 출범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정강신문의 조창국 기자입니다. 일단 지금 출범하신 지 5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시는데 상당히 부족한 줄로 합니다. 일단 군수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이렇게 잘 했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마찬가지로 고령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고 장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산단을 유치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5월밖에 안 되셨지만은 군수님께서 느끼신 장안군의 발전 방안과 그 중에서 국민들한테 우선 가장 장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밝히실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동아일보 정승호 기자님이라고 왔어요. 한 10분 동안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거기서 나온 문제인데 똑같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없이 제가 직접 힘들지만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다른 시장 군수보다는 좀 더 빨리 제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단 속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공직자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제가 장안군의 모든 업무를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까지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계장은 계장대로, 주사는 주사대로, 주사원은 주사고대로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제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저는 도로, 중앙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농촌 고령화 문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16%, 15% 이상이 초고령화된 자은 37%라고 알고 있습니다. 37, 5%에서 37%. 그래서 농촌 고령화 부분은 요즘 농촌 고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아동수당. 5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아동수당 10만 원씩 달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줘요. 그러면 자강에서는 5세 미만은 10만 원씩 주고 18세 미만은 20만 원씩 주고 달달이 30만 원씩 준다고 해요. 교육비를 걱정하는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그런 5만 미만의 소시군으로 올 것이다. 그런 정책도 거기에 쓴다고 하는 기재부 장관은 난세불명합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 고령화 부분은 우리 다 함께 해결해 나갈 부분인데 여기에서 자흥에서 돈벌이가 잘 되고 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기 좋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고령화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흥의 발전 방향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 나오면서 딱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소득이 2배여야 행복이 2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흥군의 소득을 어떻게 2배로 올릴 것이냐고 저한테 질타한 페이스북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득을 2배로 올리자는 것은 그만큼 노력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지 2,900억 농가 소득을 5,800억으로 당장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는 뜻이다 했는데요. 우리 농업소득 한계에 왔습니다. 농가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인데 농산소득도 축산소득도 수산소득도 300억의 임산소득도 어느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화시켜가지고 직거래 확대하고 친환경화시키고 6차 산업화시키고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관광소득, 방금 지적하신 관광소득 분야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진짜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우리 자연을 역사와 문화과 예술이 정말 넘실대는 우리 자연을 외국 사람들한테 발굴하고 보존해서 잘 다듬어서 팔아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광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의 유동인구는 제가 150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만 유동인구가 장을 찾아오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관광소득을 높여서 우리 장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것이 이제 이번에 새로 된 제 생각입니다. 관광소득을 위해서는 10대 프로젝트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종합스포츠타운 짓겠습니다. 강진 가서 부러웠고 하순 가서 부러웠고 해남 가서 경기하는 모습, 영광 가서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들어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서 전국적인 선수들이 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고 전국 단위의 경기가 자흥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유동인구 늘려서 관광수 높이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남진 관광해안도로를 만들자는 게 제 두 번째 프로젝트 중에 들어있습니다. 안양 장제도에서 남포 지나서 관산 장안도 지나서 노력도 더 멀리는 대저공항까지 우리 해안도로 50km를 정남진 해안도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꽃길로 숲길로 라이딩 코스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젊은 스포츠맨들이 관광객들이 자항으로 오게 만들자. 그래서 자항의 관광소득 올려보자 등등 여러 가지 차원의 얘기가 대부분 관광소득을 높이자. 자항 사람 많이 찾아오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물축제도 20억 정도 듭니다. 작년에 물축제 17억의 예산이 예정돼가지고 했는데요. 물축제도 그것을 적자로 매년 써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 물축제를 지나고 나면 뭔가 물축제의 흔적이 자항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 물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물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항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자항에서 물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1호 만들겠습니다. 랜드마크 2호 방림소에다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공약으로 넣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예양공원 개발하고 우리 탐진강의 예양교위에 정량진 하늘달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랜드마크 1호를 만들고요. 우리 중앙탑에서 우리가 서초동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태극기가 나오듯이 의향 렌즈에 나오고 예양공원 개발하고 탐진강 생태계 보호와 함께 탐진강을 살리고 물축제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방향으로 관광소득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다. 네, 장투대 김용만 이사입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산이 6개에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6%에서 7%였는데 그 부분 문화예산을 좀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낙향을 했습니다. 귀농도 귀촌도 아닌 낙향을 했는데 1년 동안 살고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읍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렴한 가격인데 우편함을 귀농 귀촌이나 낙향한 사람들한테 우편함을 좀 달아주시고요. 문패하고 달아주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자양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고 귀농 귀촌에서 여기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산 부분입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산이 지난번에 한 4%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종전에 6% 내지 7%였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항에는 문학인들 이청준 선생님, 송기숙 선생님 병실에 누워 계시는 그다음에 한성훈 선생님, 한강 선생님, 김목춘, 이승우 선생님 문학인들이 정말 명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문학과 예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흥에 민우역 뮤지컬 배우고 뭐 더원이라는 가수가 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술 음악의 수준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역사문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흥에 있는 것을 발굴 보존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화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예로요. 지금 청관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 있다고요. 뭐 청원경찰이랑 무기계약직이라 사실. 그래서 왜 거기에 관장을 배치 못해요? 가까운 강진에는 시문학과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관장이 있고 문화예술가가 있고 문화예술가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8년 됐습니다. 강진에 8년 전부터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우리 장은 왜 못했을까? 이렇게 문학인들이 정말 많이 계시겠는데 그래서 청관문학관도 어떻게 운영 방안 다시 강구하고요. 또 우리 교도소 부지 27,000명 중에서 3분의 1은 소방부 같고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켠에다가 전임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의 문화 예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런 복잡한 이름보다는 간단한 이청준 문학관 만들어 놓으면 전국의 문학도들, 국문학도들 장으로 달려가서 이청준 문학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문학의 역사를 거기다 하고 송기숙 선생도 넣고 한성원 선생도 넣으면 문학인들이 그리고 평론가들이 국문학도들이 장으로 보시다 보고 문화 쪽에 예산 편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더라고요. 장흥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예술, 문학, 역사라는 것. 회령성 꼭 복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실 귀농귀촌 전체가 많이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농어가는 적지만 귀농귀촌가는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해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토착 우리 민들, 토착 어르신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패 달아드리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패와 우편함은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표시한다는 차원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바에서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민상철이 출범 입성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한일보 강형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날짜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이제 밖에서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그냥 땜빵 인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토일 전임 군수가 29일 날 퇴임 금요일 날 하시고 토일 나머지 어떤 그 여분 시간에 그 날짜에 어떤 그 땜빵 인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여론사 그 인사가 아마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서 그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사 어떤 그 고은 인사가 아닌 그 정도로 가는 인사를 하겠다라고 그 다짐을 하시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어떤 그런 인사가 밖에서는 좀 이상하다. 많은 어떤 그 뉘앙스가 나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쾌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이란 재단 후보를 밖에 사회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600여 명, 900여 명 되는 어떤 그 장군청 주식에서 어떤 식구들이 각자의 어떤 그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 후보자를 지지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적과 아군의 어떤 태양의 구분 없이 이제는 그 덕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피묻히지 않는 그렇게 해서 정종순 민선 7기 출범해서 그 어떤 그 인사는 정말로 이제 그 보험 인사가 아닌 그 일을 하고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또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우리 공수님께서 현재 지금 무소속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정당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렇게 민주당이든 평화당이든 바른 미래당이든 간에 현재 어떤 이 부분이 집권 여당이 어떤 민주당인데요. 언제쯤 어떤 입당 신청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 질문 끝날 때까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땜빵 인사가 이번에는 비서실을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자기 지도자가 되면은 비서실은 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여기 있지만은 저하고 전화도 안 해보고 저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추천받아서 한 5분 정도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알아보고 해서 저하고 코드가 많은 사람 비서실장 시켰습니다. 남자 비서, 여자 비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분도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다른 방향을 통해서 찾았을 거예요. 운전은 제가 또 믿음직한 사람으로 그래서 좀 교체해서 비서실만 교체를 하고 비서실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이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한간에 한 분이 좀 서운한 것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직무대리 가야지 왜 저 사람이 직무대리 가냐고. 직무대리로 갔을 뿐이지. 그분 승진시키고 직무대리 가면은 바로 교육을 보내주든지 해야 됩니다. 교육은 제가 4사분기 인사 때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사분기 인사 때는 아마 승진이 한 7, 8명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방금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정부 인사 거기에 확실히 처음부터 적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인사 없습니다. 저는 정치 5년 동안 선거운동했지만은 정치적인 빚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 인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꼭 지키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덕장, 지장, 용장이 있지만은 지장도 좋고 용장도 좋지만 덕장이 되달라는 어떤 언론인 친구의 제가 충고의 글을 받았습니다. 지장도 되고 용장도 되겠지만 더더욱 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은요. 무소속인데 언제 정당을 가져야 그래도 힘을 받고 본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사실 선거 끝나고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진 대리의 경로당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소속 갖고 된가? 입당을 해야지 그랬는데요. 평화당은 안 갈 겁니다. 미래당도 미래 생각해보고 기회를 준다면은 제가 사실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으로 입당하겠다고 제가 마이크 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26일,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앙당 쪽에서도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당선이 전남에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수시장님, 권오봉 시장님 장 고마리 출신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그분은 5% 차이로 저는 3.5% 차이로 당선이 되는데요. 어렵게 당선됐으니만큼 이 자리에서 고민도 더 깊이 하고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당을 얘기해 오길래요. 입당하지 말고 영입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감히 큰소리 한번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4만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영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도 저 사람은 입당한 사람이다. 자기가 필요해서 저분은 중앙당에서 입당해 간 사람, 영입해 간 사람이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은 이것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차장 문제 이거 정말 저는 중앙로 상권을 위해서 중앙로 주차장 문제만 생각했는데요. 중앙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동리, 동동리, 기양리, 예양 169를 병원 우리 토요시장 중심도 주차장 문제.
중앙로도 주차장 문제, 관산도 주차장 문제, 대덕도 주차장 문제, 회진까지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앙로 주차장 문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든지 관심을 갖고 나는 땅 있으면은 산당 분양 목표를 우리 실과장들한테 주면서도 그것보다도 오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제가 목표를 주고 싶어 줄 것입니다. 우리 중앙로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세 가지 공모사업 중에서 한 가지 120억짜리는 확정이 됐습니다. 신활역 농촌 중심지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네, 120억짜리는 확정이 돼서 저희들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제 도에서 지금 결정이 된 166억 사업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실과장, 부분수님, 저도 심의위원 알아냈습니다. 심의위원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이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8건도에 중에서 2군데로 돼가지고 중앙본부로 올라갔는데요. 120억과 166억이 확보되면은 266억입니다. 거기에 확보되면은요, 공기업에서 투자를 176억이 7억이면 됩니다. 총 토탈하면은 268억에다가 463억인가 460억 정도 됩니다. 그 돈만 가지면 중앙로의 전봇대 지중화 사업, 간판 사업, 그 다음에 도로 통행 문제, 지금 1차 공청회했습니다. 2차 때 부분수 나갈 겁니다. 3차 때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450, 60억의 공모사업 3건을 가지고 2건을 가지고 우리 공기업 끌어들여 가지고 주차장 문제, 환경 문제, 도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각종 스포츠 뭐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문제를 구효성교회 부지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요, 세 가지 것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는 딱 여기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해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말 추진하기 어려운데 저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긴제를 가서 보십시오. 군산을 가서 보십시오. 일방통행하면서도 정말 인도를 충분히 3m짜리 확보해놓고 거기에 걸어다니면서 빵도 사먹고 상가도 보고 차는 좀 떨어진 데서 50m 걸더라도 그렇게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선진지 견학도 있죠. 다음 주 수요일에 견학 가서 보여드리고요. 우리 중앙로의 주차장 문제, 상권 안정화 문제는 2가지 공모사업 예산과 공기업 끌어들여서 정말 좀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리 건너도요, 예안공원 개발하면서 그 밑에 주차장 부지 만드는 거, 토요시장 정말 딱 나는 대로 구매서 대입해서 소형 주차장 요소에 많이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축제 문제요. 한우축제 문제는 제가 공약으로는 공약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어떻게 대답을 여기서는 언제부터 시작인데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목표와 군정 방침이 있습니다. 목표는 1기 때부터 6기 때까지 군수님이 되실 때마다 바꿔졌어요. 어떤 군수님 다 김용희 군수님은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느린 세상 전남진창, 다음에는 푸른 늘 푸른 옷으로 해서 바꿔지고요. 우리 김성 군수님 어머님 품 같은 장, 오늘까지 제가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겠는가를 공무원들 내일까지 확장을, 내일이 토요일이죠. 월요일까지 확장해서 올 축제 이전에는 바꿔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 목표는 저는 자흥의 맑은 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푸른 숲 조상의 나갑니다. 그래서 자흥은 자랑할 거리가 맑은 물과 푸른 숲이다. 그래서 좋은 자흥 만들고 행복한 자흥 만들고 남들이 맑은 물 보러 푸른 숲 찾아서 자흥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조림사업도 많이 신경 쓰고 하고요. 깨끗한 물 만들어서 나중에 물장사하자고 있습니다. 우리 자흥의 깨끗한 물을 팔아먹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운정 목표도 거기에 걸맞게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점? 서울메일의 조현명 기자입니다. 제가